우리가 십성을 공부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십성을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십성을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은 생극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게 전부 다 파란 게 생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빨간 게 극관계인데, 내가 뭔가 생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생해주는 게 식상이지 않습니까? 그 내가 생해준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 이 식상의 어떤 작용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내 표현이 되죠.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거니까 능동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겠죠.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상이 없으신 분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인생 자체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식상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재성을 배우는데 이 식상을 알아야지만 이 재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식상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이렇게 닥쳤을 때 거기서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상관은 뭔가 협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기운이 있는 것이 이제 상관이야.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배울 이 재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극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극하죠. 내가 극한다는 거하고 생해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생극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나온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뭔가 다루거나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이해할 때는 욕망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손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우선 그 재성은 편재하고 정재하고 나눌 수 있는데, 정편재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이라는 글자가 처음 나온 거야. 왜냐하면 비견 겁재는 비견 겁재고 식상도 편이라는 글자가 없죠. 근데 재성부터는 이제 편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우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치우칠 편이거든요. 한쪽으로 기운이 몰려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인데, 이 재자가, 요 글자는 조개패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주 재자고 해서, 이게 재물재라는 게 옛날에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 화폐 교환수단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재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욕망이다. 욕망. 그다음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는, 그러니까 편재의 가치는 모두, 재성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숫자화된 가치예요. 숫자. 그러니까 재성한테는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인성과 식상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볼 때 관점이 다른 거야. 재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요? 그거 이뻐가 아니죠. 그거 이뻐는 식상이야. 식상은 그거 이뻐? 멋있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은 뭐라고 가치를 평가할까요? 그렇죠. 얼마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짜리야? 그래서 숫자로 얘기해주면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훨씬 잘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사주 공부할, 십성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 그때 재를 공부하시면 잘 들어옵니다. 개념이 파악이 잘 돼.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없는 걸 공부하는 게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운에서 들어오면 그때 공부하면 이제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용만 가치를, 가치인데 무슨 가치? 숫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재예요. 자, 우리가 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재물. 뭐 돈도 돼요, 돈.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 응? 뭐 육친적으로는 아내 혹은 아버지도 돼요. 여러분들 왜 재물을 보고 왜 돈을 벌어요? 돈을 숫자화된 돈, 재물, 그러니까 재성의 돈을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는데, 재성의 돈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성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성의 돈은 숫자화된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이죠. 오늘 삼성 회장으로 취임을 했대요. 10년 만에 취임을 했다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고. 그 사람 재산이 10조가 있대, 10조. 맨날 텔레비전 나오면 10조, 20조 있대. 그러면 그 10조, 뭐 2656억 원은 숫자화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숫자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 숫자에 관한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숫자를 다룰 수 있는 거지, 그 숫자를 내가 마음대로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보통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재가 많으면 부자야 되잖아, 돈이니까. 근데 오히려 재가 많으면 가난해. 왜 그럴까? 좀 반대인데요, 그거하고. 쟤는요, 오히려 굳으세요. 안 써요. 안 써요. 돈들을. 재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쟤를 잘 더 안 써서 굉장히 편협해요. 인생 자체가 되게 좁은 사람들이 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재는 기본적으로 비교하고 효율성 따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10원이라도 싼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물건 사고요. 10원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이득을 쫓아가요. 왜? 숫자를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짤짜리를 좋아한다라고 해요. 잔돈에 연연하는 게 재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뭐가 없어? 뭐가 없을까? 꿈이 없는 거야. 현실 속에 갇혀서 사는 거야. 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뭐냐면 쟤는 화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토에 가깝고 화에 가깝거든요. 화토라는 게 원래 동법이야. 이제 12운성 가면. 그래서 화토에 가까운 게 쟤고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수죠. 수에 가깝다고.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오히려 인성이 꾸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스케일이 쪼잔해.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제격하고 가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 집은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어. 근데 설사 맛이 조금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식상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겠어요? 그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첫 데이트잖아. 근데 어딜 데리고 가냐면 아주 무더운 조개구이집을 데리고 가요. 가성비 맛집. 그건 재성이 하는 짓이에요. 맛이 있고 싸고 가성비 있고 이런 데를 따진단 말이야. 근데 식상은 뭐예요? 일단은 이쁘고 분위기 있는 데를 따지겠죠. 관성은 나를 잘 포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요.
인성은 모든 것들을 고려해 갖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재성은 얼핏 보기에는 뭔가 효율적이고 굉장히 영리하고 돈도 함부로 안 쓰고 전략해서 사는데 사는 거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쪼잔하고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부자인데도 가난한 게 재성이에요. 자, 보자고요. 재성은요, 서울에서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야? 보통 강남에는 한 25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25억짜리 선생님인데,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2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10억에 사갖고 15억이 올랐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누가 봐도 부자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결국은 결혼을 못하면서 여자가 떠나갔어요. 집을 팔래, 나를 선택할래 했더니 난 집을 선택한다. 왜냐면 그 월급을, 교사 월급이 뭐 한 300~400만 원 되는데 그거 받아갖고 이자 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이 딱 40만 원이래, 한 달에.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면 분식집 이상은 갈 수가 없대요. 집은 25억짜리가 있는데, 집은 25억짜리가 있는데, 아무 돈도 쓸 수가 없는 거야. 40만 원의 그 돈을 법이 내서 50만 원, 어떨 때는 이제 보너스 나오면 50만 원까지 쓴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2년 만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부자야, 항상. 숫자적으로만. 돈을 못 써. 그러니까 분위기보다는 뭘 따져요? 가성비를 따지지. 그 식상들은 그래도 저지른다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상관이 개입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만 있는 거하고 그 식신생재나 상관생재가 된 사주하고는 달라져. 그러니까 이 재성만 홀로 있을 때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데, 식상이 개입되면 꼭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분위기 있는 곳, 이쁜 곳을 찾게 된다고. 근데 식신생재까지 되고 관인상생까지 되면 거기에다가 나를 또 잘 포장하고 분위기 타이밍까지 다 맞추겠죠. 완벽하겠지. 식신생재 되고 재생관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항상 흘러갈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래서 자, 재물이야. 재물인데 내가 수치화된 돈일 뿐이지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특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쟤는 식신격일 거야, 쟤는 인성격일 거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의 특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확 나와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식상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동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떠벌리고 하는 건 그건 식상의 기운이 맞아요. 식상의 기운이 맞는데, 그 식상의 기운이 뭔가 포장되고 멋있게 보이려면 관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인성이 개입돼.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게 하나만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것까지 알면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순수하려면 순수한 거하고 재성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누가 순수해요? 비견이나 식상이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순수한 거고 요것부터는 순수하지 않아. 다 뭔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요? 편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자하고 편자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편하고 정은 서로 반대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특성이 정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정편은요. 네, 음양이 물론 이제 다름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일단 음양이 같으면 그걸 다 편이라고 해요. 음양이 다르면 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면 뭔가 균형이 맞았다라고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거의 그 죽음에 이르는 정도로 나쁘게 봤다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봤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편자는 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자는. 그러니까 정자 위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없어, 쟤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 넌 나한테 뭐를 해줄래가 쟤예요. 그리고 항상 좋고 나쁜 것,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합니다. 쟤는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죠. 무조건.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인간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훼손시키고 삶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여행을 가는데 비싼 패키지도 있고 싼 패키지도 있잖아요. 재성과 예를 들어 식상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둘이 이제 비용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재성은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뭐 가이드도 다 빼고 뭐 어차피 잠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침대인데 삼성급 호텔로 가고 이제 여자는 이제 식상녀는 어떻게 가요? 뭐 분위기 있고 멋있고 5성급 호텔로 가고 보안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갔어. 근데 누가 이겼어요? 남편이 이겼어. 남편이 이겨서 3성급 호텔에 최고 싼 패키지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간 첫날에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보안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있는 거 여권까지 다 훔쳐가갖고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근데 그 보험사에서는 그 여행사에서는 보험도 안 된대. 여행자 보험도 안 된대. 너무 싼 걸 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손해가 난 거야. 그러니까 쟤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성비를 따지는 것 같은데도 이런 면에서 취약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제가 있으면요, 일단 계획하고 구성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어.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이 제가 잘 돼 있으면 식상하고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세심하게 뭔가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원하는지 금세 알겠죠. 우리가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다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눈치가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 눈치하고 비견의 눈치하고 달라요. 뭐냐면 제 눈치는요, 계산을 하고 뭔가 기대 심리에 의해서 나오는 눈치예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신랑 좋아하는 굴비 구워주고 맛있는 반찬 해갖고 이렇게 사주면 우리 신랑이 기분이 좋아서 나한테 백사라고 카드를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눈치껏. 근데 비교는 그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야.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반응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오늘쯤은 굴비가 먹고 싶을 거야 하고 굴비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인 거하고 계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계산이라는 것은 왜 해?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할 수 있겠죠. 우리 부장이 진짜 꼴보기 싫고 엄청 못생겼어. 남자 부장이. 그리고 니글니글하고 아주 느끼하게 생겨갖고 자기한테 맨날 추근추근 대는데도 부장한테 뭔가 고가 점수를 잘 받고 뭘 하려면 웃으면서 부장님한테 커피를 타다 주는 거야. 아이고 부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살살 거린단 말이야. 그리고 부장님한테 회식 자리에서 술도 한 잔 따라주고 그 부장이 싫어도. 그게 재성의 눈치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비견의 눈치는 뭐냐? 알아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는 너를 싫어한다는 걸 다 정확하게 알거든? 근데 굳이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비율을 안 맞춰주는 거야. 커피는 네가 타다 먹고 술은 네가 자작해서 따라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진급이 잘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느냐, 계산적으로 예측해서 하는 행동이냐가 비견과 재성의 그런 어떤 눈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은 그만큼 순수한 거야. 순수하게 내가 좋은 일 하고 싫은 일 안 하고 하는 게 비견이고, 재성은 나한테 이득만 된다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재예요. 무슨 짓이라는 게 이제 심하면 불법까지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게 탐재 개인이에요. 탐재 개인이란 말이 인성을 버린다는 소리인데, 탐재 개인이 되면 불법, 편법 뭐 이런 일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게 결국 욕망을 취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게 뭐다? 재성이에요. 재성은 정말 이성적이에요. 우리 헤어질 때 선물 준 거 다시 받는 게 재성이거든요. 선물 줄 때 3년 사귀었는데 뭐 100일 기념 뭐 가방도 사주고, 아니 꽃 같은 건 시드니까 못 받는데 목걸이, 반지, 가방, 그리고 그것 만약 그걸 안 돌려줬을 때, 퉁쳤을 때는 그것들을 인성은요 못 버려요. 그래도 인성은 그걸 보관을 하거든요. 다른 데다 그냥 꽁꽁 싸갖고 그냥 쳐박더라도. 근데 재성은 어때요? 당근마켓에 바로 올라가. 헤어지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물건 보다 저거 내가 사준 물건인데 당근마켓에 올라가 있네. 재성은 그냥 비교 판단이야. 비교 판단하고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들이 준 금목걸이들을 전부 다 섞어갖고 한 3명 만나면 금붙이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걸 녹여서 하나로 팔찌로 만들어. 목걸이, 반지 다 녹여갖고 세 사람이 준 금붙이들을 다 녹여.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재성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난해.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난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큰 돈이 움직일 때는요,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결국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꾼들 중에서 진짜 큰 장사꾼들은 무슨 장사냐면 꿈을 파는 장사들이거든요. 인성이 개입이 돼야 돼. 이건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수의 영역인데, 이게 꿈을 파는 것만큼 큰 장사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왜 그런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꿈을 파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회사,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인간이 상상하고 편해지고 이런 것들을 꿈꿔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꿈이 결국은 그 꿈이 현실과 잘 연결됐을 때 정말 큰 거대한 돈이 되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재성의 돈은 거의 다 생활비 수준이에요. 내가 다 셀 수 있는 돈들이 재성의 돈이라고. 제일 약해, 돈 중에서도. 재성의 돈이. 그러니까 제일 큰 돈은 무슨 돈? 인성의 돈이 제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식상의 돈은 뭐냐? 식상의 돈은 내가 열심히 과정을 겪으면서 버는 돈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노동을 해야지만, 뭔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상의 돈은. 그에 비해서 비견의 돈은 뭐냐면, 나눠 쓰자는 거야. 비견의 돈은. 나 혼자 못 써. 비견이라는 것은 내 옆에 나하고 같거나 나하고 다른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내가 버는데 쓰는 건 네가 쓸 수도 있는 게 비견의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돈이지. 실제 비견이 발달한 사람들은 돈이 그래서 모이지가 않아. 돈은 꾸준히 뭔가 버는 것 같은데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
다른 사람이 있어.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형제, 내 어머니. 심지어는 어디서 누가 썼나 모르는 사람들도 갖다 써요.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쓸 때는 무슨 돈?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 그래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 자식, 마누라들이 다 쓰는 거야. 자기가 번 거. 응?